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8장의 타로 카드와 더불어 내일을 살아갈 용기를 드리는 타로 멘탈리스트 비빌리아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는 0번 바보 카드 공부해 보면서 타로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1번 마술사부터 2번 고위 여사제, 3번 여황제, 4번의 황제, 그리고 5번의 교황, 그리고 6번의 러버스. 좀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일 수 있죠. 그 다음에 7번 전차까지 오늘 좀 여러 가지 한번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 조금 이제 좀 워밍업 하는 분위기로 갔기 때문에 두 번째 오늘의 수업 내용은 첫 번째 바보 카드의 리딩법을 조금 더 알려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1번 마술사 카드와 전차 카드까지 의미를 아는 카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0번 바보 카드에서부터 7번 전차 카드까지 세부적인 리딩을 조금 더 해보면서 여러분에게 있어 좀 다각도적으로 좀 타로가 나를 알게끔, 내가 타로를 알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0번 바보 카드의 세부적인 리딩을 좀 해볼 건데요. 저번 시간에 배운 0번 바보 카드를 좀 다각도적으로 리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습 목표 두 번째, 1번 마술사 카드부터 7번의 전차 카드, 각각의 카드를 조금 이해하는 과정을 알려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리딩법까지 자연스럽게 알려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저번 시간에 0번을 했죠. 0번의 바보 카드를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0번 바보 카드는 순진무구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잠시만요. 메모를 해가면서 좀 알려드릴게요. 자, 0번 바보 카드는 정말 순진무구한 사람이라는 거를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바보 같은 사람을 뜻하기도 하고, 그 바보라는 뜻에서는 정말 멍청이 같은 그런 세상의 이미지에서 낙오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자기만의 상상력과 뚜렷한 해안과 뚜렷한 생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로 많이 표현이 되는 게 0번 바보 카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써드린 게 순애보, 바보 같은 남자, 내겐 너무 바보 같은 너라는 의미가 바보 카드와 너무 잘 어울리는 대목이고, 여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여기가 너무 중요한데, 보시게 되시면 바보 카드는 자신만의 뜻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나 세상이 바라볼 때는 약간 무질서하고 충동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보 카드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두렵고 무서울지라도 스스로를 믿고 세상에 나서는 매우 용감한 바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좀 중요합니다. 어떤 지점이 있냐면 천왕성의 관장됨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원소와 대질됨, 천왕성은 물병자리의 관장됨, 이라는 제가 좀 써드리긴 했는데요.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선생님, 우리 선생님들 타로 카드를 보실 때 어떤 거를 제일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세요? 타로 카드를 볼 때 중요하게 보아야 할 점. 네, 타로 카드를 볼 때 중요하게 보아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그냥 막연하게 카드만 본다? 물론 그것도 괜찮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 겉핥기로 보는 맥락이고, 우리 타로가 어디 동양의 학문인가요? 서양의 학문인가요? 사실 서양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양의 관점을 자꾸 인식하시고 존중하시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양 학문은 우리처럼 이렇게 자축인묘 진사오면 신유술해 그 띠별이 있는 게 아니라 별자리도 있고요. 별자리에 근간하여서 우리가 타로에서 배우는 원소 이런 걸 되게 중요시하는 세계관입니다. 동양은 하늘관이고요. 서양은 세계관이고 동양은 하늘관이에요. 조금 같은 듯한데 다른 부분일 수 있고요. 물론 같은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철학이고 학문이기 때문에 비슷한 토대가 있지만 동양에서는 띠를 알 때
서양에서는 별자리가 있습니다. 역시나 12개의 별자리라는 것은 똑같고요. 그래서 저 위빌리아가 여기 써드렸던 것과 같이 천왕성이 관장됨이라는 에너지를 적어드렸고 공기 원소에 대질됨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천왕성은 물병자리에 관장됨. 근데 이거를 지금 당장에서 막 달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잠깐 제가 맛을 보여드릴게요. 마술사의 카드에서 우리가 마술사가 능통가, 달변가, 언변가 말을 되게 잘한다라는 거는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마술사 카드에서 요 메비우스의 띠가 어떤 의미고 그다음 요 뱀은 어떤 의미고 그 마술사 자체는 어떠한 행성과 별자리에 관장되는가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카드를 마주했을 때 다만 마술사이기 때문에 말을 잘한다? 요렇게만 가면 좀 가볍게 끝낼 수 있고요. 타로를 정말 진지하게 하고 싶거나 제대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별자리와 근간하여서 뭐 예를 들어서 행성에 관한 것도 조금 아셔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우리가 행성 공부를 막 천문학적인 사람들을 할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타로의 그 세계관을 알고 싶은 거지.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제가 이렇게 좀 적어드린 부분들 알려드릴 건데 요게 쌍둥이 자리, 처녀 자리, 수성의 생각과 근거합니다. 라는 거 적어드렸는데 수성이 사실 생각의 더미의 행성입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시면 이제 제가 조금만 더 맛을 보여드릴게요. 타로에서 나오는 행성은 이 칠행성이 답니다. 우리가 78장 다 외울 건데, 다 이해하면서 볼 건데, 칠행성이라고 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많이 아시죠? 그랬을 때 월, 화, 화성, 그 다음에 수성, 목요일, 목성, 금요일, 금성, 토요일, 토성입니다. 그리고 쉬어가는 달인 일요일은 달의 에너지고요. 또다시 월요일이 화창한 에너지는 태양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칠행성이 똑같네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 타로를 보게 되면 세상을 이해하게 되고 세상을 이해하게 되면 내 모습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칠행성에 대한 카드를 칠행성을 조금 알고 있으시다면 여러분에게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타로 카드를 보실 때는요. 타로 카드를 볼 때는 꼭 그 세계관이 너무 중요하고 세계관을 아실 때 이 칠행성과 외행성까지는 꼭 알고 계시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타로 카드를 그냥 단순하게 그림만 본다라고 하기에는 겉만 아는 거기 때문에 가다 보면 리딩이 안 돼요. 가다 보면 리딩이 애매해져요.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칠행성과 외행성까지 보시면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풀어드리기보다는 딱 리딩에 알맞게끔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요 칠행성에 해당하는 요런 이미지만 가져가시면 여러분이 충분히 타로 카드를 리딩하심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이시는 태양은요. 자아를 뜻해요.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 할 때 월요일을 대표하는 게 태양입니다. 월요일 어때요? 월요일하게 생각하게 되시면 일주일 이게 열심히 일하고 일요일까지 쉬고 나서 다시 일해야 돼요. 일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일해야 된다라는 에너지가 우리 태양이 정말 나를 비추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태양은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될 수 있고 내 스스로의 자아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화요일부터 가볼까요? 화성은요 행동의 카드입니다. 행동의 카드라서 약간 화성을 보면은 우리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뭐 심볼론 카드라고 있어요. 이 심볼론은 그 별자리에 근거한 카드인데요. 심볼론이라는 게 상징을 의미하는 심볼에서 따온 단어예요. 근데 그 심볼이라는 게 뭔가를 표현하고 표면적으로 뭔가를 보게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안에 숨겨진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심볼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별자리를 쓰는 카드에서 화성의 카드가 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심볼론 화성에서는 막 그 질주하는 전사의 카드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제가 여기다 사진을 띄워드렸으면 좋을 법했는데 조금 이제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검색도 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심볼론 화성 카드
네. 보시게 되시면 요겁니다. 요건데 타로 카드를 배우게 되실 때 요 별자리가 나와 있고 행성이 나와 있는데요. 요게 행성이에요. 그래서 요게 행성이고 화성이라는 자리고 붉은 에너지가 많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화성은요. 그 행동의 카드입니다. 행동이 막 무질서해지고 감정적이게 되지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나의 에너지 속에서 좀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행동들, 그런 에너지가 드실 겁니다. 그다음에 수요일 한번 볼까요? 수성은 제가 아까 마술사 카드 할 때 좀 알려드렸습니다. 마술사 카드 할 때 수성은 생각에 주관됩니다라고 제가 적어드렸고, 수성의 카드는 생각이 똘똘해지면서 생각이 정말 마구잡이로 정말 왕성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 자리가 오게 되면 쌍둥이 자리와 처녀 자리를 주관하고 있는데, 이게 쌍둥이 자리랑 처녀 자리 잠깐 보시면 쌍둥이는 여러분들 아시죠? 쌍둥이 머리가 두 있었던 그 신화 속에 있었던 부분인데, 사실 쌍둥이 자리 특징은요, 수성이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수성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에서는 호기심이 많고 말을 통해서 세상을 연결하는 재치 있는 소통자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쌍둥이 자리가 올 때는 좀 수다스러워지고, 우리 쌍둥이 친구들 그렇지 않아요? 둘이서 쫑알쫑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좀 재치 있는 소통의 역할을 하다. 아, 그래서 마술사가 관장하고 있는 수성에선 두 개로 나뉘어서, 수성에서는 두 개로 나뉘어서 이렇게 1번 쌍둥이 자리가 관장되어 있고 2번 처녀 자리가 관장되어져 있는데, 쌍둥이 자리는 수다스럽고 말을 많이 하고 수성은 원래 생각이고, 근데 그 생각 중에서 쌍둥이 자리는 좀 얘기, 말, 오감 중에서 이 말하는 감각, 그게 조금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술사가 말을 잘하네. 마술사가. 근데 선생님, 그 생각을 주관하는 별자리라고 했기 때문에 수성의 생각 에너지로 인해서는 이 사람이 말을 할 때 그냥 사기꾼이 아니라, 사기꾼 아닙니다. 사기꾼 아니고 되게 똘똘합니다. 자기 할 말을 다 해요. 그리고 이제 처녀 자리 잠깐 보시겠어요? 처녀 자리 잠깐 보시면 뭐라고 적어드려요? 근데 처녀 자리도 수성이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수성은 생각이라 했죠? 그러면 생각의 더미의 처녀일 텐데,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왜 처녀일까? 엄마도 아니고 왜 처녀 자리일까? 세심한 분석력으로 실질적 도움을 주며 완벽을 추구하는 섬세한 조력자. 네, 이겁니다. 처녀 자리의 특징은요, 섬세함입니다. 우리 엄마 카드가 뭐예요? 여황제인데, 엄마의 자리는 금성에 가깝고, 금성은 또 사랑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금성은 사랑. 근데 이제 사랑의 에너지는 엄마가 좀 더 적합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황제 이런 것도 금성의 에너지가 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수성은 생각의 고리이기 때문에 좀 처녀 자리라고 하면 분석력, 세심함, 완벽성, 섬세한 조력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술사 카드가 관장되는 게 수성을 조금 더 밑으로 파고들면 쌍둥이 자리와 처녀 자리인데, 처녀 자리는 분석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는요, 말을 잘하는데 사기꾼이 아니라 자기 할 말을 잘해요. 분석력을 지니셨어요. 통찰력을 지니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술사의 의미를 가져가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타로 카드 배우실 때요, 타로 카드를 공부할 때 중요할 지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메이저 카드만 좀 해당이 됩니다. 마이너 카드는 해당이 안 돼요. 뭐냐면 메이저는 꼭 그게 해당이 돼요. 1대1로 주관되는 행성과 별자리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고 메이저 공부할 때만, 마이너는 또 다른 얘기고요. 왜냐하면 메이저는 큰 카테고리 얘기들이고 소주제는 마이너니까.
그래서 메이저 공부할 때는 관장되는 행성과 별자리를 알아보면 당연히 이 인물이 정말 사기꾼인지 그냥 말만 잘하는 건지 아니면 분석력을 지닌 언변가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메이저에서 행성 별자리 알았다면 두 번째, 이름이 왜 붙여졌는지. 우리가 마술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술사라고 했다라는 그 이름이 왜 붙여졌을까? 그리고 이름의 의미가 뭘까? 마술사라고 하면 왜 마술이지? 왜 매지션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소가 맨 마지막으로 들어옵니다. 그 요소가 하나하나 붙여져 있는데 그 요소랑 겹붙여서 했을 때 이 세 가지를 모두 하면 드디어 메이저 하나 완성이에요.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게 리딩이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정말 도움이 되실 거고, 그래서 마술사의 의미를 보면 우리가 이제 봤잖아요. 행성과 별자리를 하나씩 봤잖아요. 그럼 이제 마술사가 뭘까? 우리가 마술이라고 하면요. 제가 조금 저번에 여기 있다. 여기 조금만요. 제가 뭐라고 적어드렸냐면 마술사 카드는 요즘 시대에서 마술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자, 요즘 시대의 마술이 뭘까요? 눈에 안 보이는 거를 자, 써보세요. 같이. 마술사,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끔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화를 한다라는 거는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요즘에는 틱톡, 유튜브, 디지털 시대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끔 만들어내는 다재다능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게 마술사라고 보입니다. 어쩌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끔 만들어내는 자신감과 자력 혹은 상상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파워풀함을 지니고 있는 자수성가 계열과 사업선에서 매우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게 마술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술사 의미를 조금 얘기를 해보면 마술사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끔 현실화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별자리는 처녀자리, 분석력을 지닌 처녀자리와 별자리는 별자리는 처녀자리와 쌍둥이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둥이 자리는 수다스러움, 말, 오감에서 말을 제일 작동을 잘 시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행성은 어떤 행성이 주관되어 있었어요? 수성입니다. 수성은 생각이라고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마술사의 의미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끔 현실화하는데 그 사람은 말로 인한 수단, 목적, 이게 분명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분석력이니까 자신의 뜻에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내고 행동도 해내는 사람이다 라고 느껴집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끔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술사를 보실 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이 요소들과 메이저에 대한 요소들을 조금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요소에서 보시면 수성이 말을 생각을 현실화하는 능력이라 했기 때문에 머리에 이 메비우스의 띠 무한대가 있습니다. 무한대는 무한한 가능성이고 영적인 연결을 뜻하긴 하는데요. 자, 이 무한대라는 걸 보시면서 이 무한대가 딱 떠오른다라고 할 때 어떠한 리딩을 할 수 있겠는가? 어떠한 리딩을 해보겠는가? 우리가 타로 카드를 리딩을 하실 때는요. 리딩 꿀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딩 꿀팁은 약간 그 요소, 일단 첫 번째는 그 마술사라는 그 의미를 덧대서 리딩을 러프하게, 거칠게, 먼저 크게, 큰 그림으로 리딩을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세부적인 것을 해보고 싶다면 요소를 그 질문에 덧붙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한대의 그 메비우스의 띠를 리딩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메비우스의 띠 계속 돌고 돌아요. 돌고 반복, 무한한 가능성. 우리가 리딩을 할 때 Q 리딩 질문이 뭐냐면 어떠한 내담자님께서 우리 아들이 고3인데요. 이 친구가 지금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러면 우리가 딱 마술사를 맞이하게 되면
그냥 긍정적인 거 될 겁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하나 요소를 봤을 때 일단 마술사라는 의미 이거는 분석력과 분석력의 처녀 자리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분석력의 처녀 자리와 말을 잘하는 일명 똑똑한 쌍둥이 자리 플러스 수성 생각의 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분석력도 되고 그럼 머리가 되게 똘똘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드님은 머리가 똑똑하고 분석 기질이 강하며 그 다음에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게 보기 뭐겠어요? 이루려고 한다라는 게 안 보이는 것을 현실화하는 객관적인 마술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합격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요소 중에서 메비우스의 띠 생각이 끊이질 않아요. 그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소를 본다면 돌고 돌고 무한한 가능성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드를 리딩할 때 중요한 건 우리가 카드의 그 이름을 보는 것과 중요하게 보이는 것 그리고 좀 헷갈릴 때는 이런 별자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너무너무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손은 하늘, 한 손은 땅.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영적 에너지를 현실에서 표현한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타로 카드를 볼 때 중요한 것도 하나 있어요. 네 번째, 요소. 그러니까 손, 행동. 이것도 좀 봐야 돼요. 우리가 그림을 볼 때는요. 우리의 타로 카드가 그림이니까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그 맥락이 뭐가 있냐면 손의 제스처, 행동의 제스처, 옷, 색깔 이걸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환 카드랑 마술사 카드를 대신해서 알려드렸죠. 그게 왜 그러냐면 조금 이따가 해보긴 하겠지만 옷의 색깔이 똑같은 색깔인데 안에 입은 게 다르고 겉에 입은 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안에 입은 거는 마술사는 하얀색을 입었고 똑같지만 이게 둘은 게 조금 다른 의미들. 그래서 빨간색과 하얀색 다 입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빨간색은 뭐를 뜻하냐면 열정을 뜻해요. 자, 그 타로 카드에서 빨간색이 자주 나올 건데 빨간색은 열정, 최고를 뜻하고 하얀색은 순수, 최선을 뜻해요. 그럼 이 두 사람 모두 한 일이나 한 사람이나 한 애정이나 한 금전에 대해서 한 상황에 대해서 열정을 임한다라는 게 뭐예요? 똑부러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하게 임한다. 이게 뭐겠어요? 오로지 사랑한다. 그럼 이 두 사람도 만약에 1번의 남자가 있어요. 2번에 교황의 남자 카드가 나왔어요. 두 분 다 저를 사랑하나요? 사랑해요. 두 분 다 사랑하는 카드예요. 왜냐면 두 분 다 빨간색과 하얀색을 입었기 때문에 열정과 순수 다른 말로 하면 열정은 너를 많이 사랑해. 순수한 건 너만을 사랑해. 둘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행간에서는 마술사가 뭐 사기 기질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를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이시죠? 테이블 위 4원소. 4원소에 대해서는 내가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을 뜻하고 그 다음에 빨간 장미는 열정, 창조, 최고라는 의미가 될 거고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외우는 게 아니라 요 단어들로 인해서 내가 상기되는 에너지가 있으면 됩니다. 하얀 백합은 순수, 의도, 최선을 뜻하기 때문에 뭐를 하더라도 똑부러지게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를 지닐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술사는 능력, 기회가 포진된 상태, 뭐든지 이게 좀 능력치가 확 있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무한대도 표시된 것도 행동이 곧 현실화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게 비교를 좀 해볼 건 조금 이따가 해볼 것이고 그럼 우리 이제 교황 한번 넘어가 볼까요? 교황. 이거 이제 적어드린 것들 뭐 캡처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지워서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자, 교황은 그러면 어떠한 관장되는 별자리와 행성이 있을까? 보시게 되시면 얘는 교황은
별자리는 황소자리입니다. 황소자리고 그다음에 행성은 금성이에요. 금성은 사랑을 뜻하는 에너지가 맞는데요. 이제 금성이 사랑을 뜻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황소자리 했습니다. 황소자리 여기 제가 보시면 12별자리는 금성은 2개 자리를 얹고 있고 수성들, 목성들, 토성들, 화성들, 태양 하나, 달 하나 이렇게 해서 12자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보시게 되시면 금성에서 또 황소자리가 사랑을 뜻하는데 황소자리에서는 안정과 감각적 즐거움을 추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삶의 구축자이죠. 그래서 이게 단단하게 자신만의 안정을 꿰차면서 즐거움을 뜻하는 결국에는 이게 그 황소자리를 임하는 교황이 딱 맞죠. 조력자. 그래서 이거는 전통과 안정 제도를 중시하는 황소자리가 분명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적어내 볼게요. 다시 한번 보시면 금성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의 모티브가 되는 행성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 황소자리 뭐라 적혀져 있어요? 안정과 감각적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삶의 구축자. 황소가 어때요, 우리 선생님들? 황소가 자신의 원래 우리 동양에서는 소띠라고 하는데 소띠가 자신만의 행동을 꾸준히 하면서 가늘고 길게 갑니다. 그래서 이게 인내도 하는 그리고 안정성을 꿰차는 그런 성격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금성이 주관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천칭자리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하나만 1대1로 대응되는 거기 때문에 천칭자리는 좀 나중에 보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교황에서는 제가 금성과 황소자리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교황이라는 사람은 교황은 목사예요. 요즘 말로 하면 목사인데 이 목사님이 현실에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머리가 없는 두 사람 머리카락은 예로부터 신과의 교섭장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섭장치를 끄는 사람들 너만 바라볼게. 왜? 믿으니까. 그런 의미로 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교황이 나를 따라 이렇게 하는데 이 삼위일체 세 개의 손, 세 개의 군봉 뭐 강압적이진 않아요. 왜냐면 내 말을 따르는 사람만 따르겠거니 하는 게 좀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설교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황소자리가 즐거움을 추구하는 카드고 그래서 이 교황 카드를 이 생일수 카드에서는 유재석 씨도 이 교황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걸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그런 교황 카드가 생일수 카드는 본래 태어나면서 갖고 태어난 생일수 카드 나중에도 해드릴게요. 그런 걸 뜻하는데 전통적인 지혜, 멘토 스승, 결혼 공식과 함께 그래서 이게 보시면 어디에 황소가 있어요? 라고 하면 왕좌에 황소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여기 황소가 있고 여기도 보시면 여기 황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황소가 어떻게 보면은 자신만의 꾸준함을 가져가면서도 즐거우니까 끝까지 하는 인내심의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구축자이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뚜렷하게 귀인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귀인복. 그리고 또 결혼을 할까요? 두 분이 결혼을 하게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미래 흐름이 교황이라면 이 교황은 끝까지 인내하는 삶의 구축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가는 사람 이런 결혼 운도 됩니다. 그리고 재회에 있어서 교황이 결론에서 결과치로 나온다면요. 끝까지 안정적으로 가는 교황이죠. 그리고 플러스 인내해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내한다라는 게 뭐겠어요? 자신의 잘못, 이별의 원인 꾸준히 생각했을 거예요.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재회를 계획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기둥이 좀 있다라는 것도 좀 중요하긴 하지만
기둥은 그냥 검정색과 하얀색이 섞인 회색깔이죠. 그 검정색과 하얀색이 많이 나올 건데 검정색은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거를 흡수하는 색이에요. 흡수하는 색이기도 하고 하얀색은 그 모든 것을 반사해내는 색이기도 하십니다. 이게 어디서 또 나오냐면 블랙 화이트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 전차할 때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전차할 때 여기 앞에 보이는 검정색과 하얀색이 있는데 검정색은 무의식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하얀색은 의식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검정색은 늘 무의식이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잠재되어져 있는 에너지 그다음에 수동적인 에너지 그다음에 하얀색은 의식적이고 내가 진두지휘하는 능동적인 에너지 근데 이 둘을 분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둘을 섞은 사람이에요. 교황은 검정색과 하얀색을 섞은 사람. 그래서 나는 무의식 플러스 의식 다 가져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깨어있는 사람. 그게 재회 운에서 뭐로 발현이 되냐면 이별의 원인, 이별의 아픔 다 생각하는 중 하는 상황. 이렇게 또 리딩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이시면 차이점을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해요. 자, 마지막으로 배경색을 한번 볼게요. 배경색에서 마술사는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이라는 뜻은 어떻게 보면은 노란색이 어디서 많이 보이냐면 긍정적일 때 많이 수신호로 나오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애기들 띠띠빵빵 그 버스 타거나 할 때 그 노란색이죠. 되게 유아틱한 색이고 동심의 색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조금 나름대로 자신만의 통통 튀는 느낌. 그게 뭐예요? 자신감이에요. 그래서 그 자신감이 좀 뚜렷하시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황은요. 교황은 하얀색이에요. 하얀색은 제가 뭐라 했어요? 의식. 무의식은 검정색. 그래서 의식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의식을 이뤄내는 사람. 그럼 이 사람은 자존심, 자신감 다 뚜렷합니다. 소위 말해서 메이저 카드에서 배경색은 자신의 감정선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 바보 카드 할 때도 배경선이 노란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뚜렷한 자신감이 있다라는 뜻이기도 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노란색의 배경들은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여기 여왕제도 노란색이고 전차도 노란색, 러벌스는 태양이 좀 노란색 이렇게 해서 노란색이 있다라고 하면은 자신감이 좀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전을 잘 모을 수 있을까요? 했을 때 마술사가 나오는데 마술사 배경색이 노란색이니까 자신감이 있어. 그러면 잘 모을 수 있어요. 반편적으로 이렇게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또 오른손과 왼손의 의미가 남다른데요. 두 번째, 꽃과 꽃을 입은 사람. 이게 뭐냐면 마술사는 꽃이 이렇게 둥글둥글 많아요. 근데 사람이 아니라 꽃이에요. 자, 타로 카드에서 꽃은 뭐를 뜻하냐면요. 정성을 뜻해요. 정성을 뜻하는데 왜 정성이에요? 꽃은 손이 되게 많이 가요. 그래서 씨도 뿌리고 물도 잘 줘야 되고 안 그러면 시들어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관심을 뜻하고 그래서 우리가 연애운에서 예를 들어서 저 사람 나한테 관심 있어요. 그러면 일단 꽃의 화관을 보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정성스럽게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무한대 에너지를 통해서 계속 생각 중입니다. 호감이 있어서요. 이렇게 볼 수 있고 마술사라는 이름을 토대로 아까 처녀자리 분석력 또 어떤 것도 있었어요. 쌍둥이 자리 말수단. 그래서 이 사람은 또 현실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끔 현실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끔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마음에 일단 들어서 분석적으로 봅니다. 이거 말이 너무 어려워요. 조금 더 순화시켜 보면 너는 어떤 사람인지 더 궁금해. 사실 타로 카드를 말씀을 하실 때 최대한 말을 풀어서 순화해서 듣기 쉽게 알아듣게. 그래서 타로 카드는 자신만의 언어를 잘 녹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그러나 냉철하게 날카롭게 그런 어휘력을 잘 키우시면 너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읽고 그 다음에 일단 꽃은 그러하다. 그러니까 정성이다. 꽃은 정성이다. 이렇게 너무 기억하시고 다만 이제 교황에서는 꽃을 입은 사람이에요. 꽃을 입은 사람. 그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꽃을 입었다라는 거는 그 정성을 입었다? 그게 뭘까요? 결국에는 사람은 생각이 있는 사람, 생각의 동물인데 그게 이 사람을 따른다? 더군다나 열정의 장미를 입은 사람 플러스 순수의 백합을 입은 사람. 그렇다라는 거 전적으로 너를 신뢰해. 그게 뭐예요? 너의 말 한마디 한마디 다 믿음이 가. 믿음 갈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랑 동업해도 돼요? 동업해도 돼요? 라고 했을 때 교황이 나오면 너무너무 체계적이고 믿을만 합니다. 우리 요소를 하나 보더라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열쇠 플러스 체크무늬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는 열쇠와 체크무늬 여기 보이세요? 그래서 요거 보면은 요소를 살펴볼 때 열쇠와 체크무늬면 자신만의 견고함이 남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완전 예스. 그 다음에 이 사람 나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재회를 하기로 했거든요. 재회를 염두하고 있을까요? 분석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열쇠와 체크무늬는 분석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만의 뜻을 좀 생각을 많이 하는 진지한 사람이구나. 우리 신뢰할 만한 사람들은 늘 진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길어져서 다음 강의에서 제가 고위 여사제 여왕제, 황제, 전차, 러블스 계속 이어져 나갈 테니까요. 여러분 좀 쉬었다가 다음 강의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